일단 에이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프로스테믹스인데 오늘 한 2% 정도가 올라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프로스테믹스도 어찌 되었건 첨생법 관련주로 엄밀하게 보면 분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첨생법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프로스테믹스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시장이 뭐 좀 하락 종목들이 보여요. 근데 강스텐바이오라든가 차바이오텍, 그다음에 네. 프로스테믹스 뭐 이런 종목군들은 첨생법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이번 달 28일입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첨생법의 수혜 이런 것을 지금 줄기세포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자,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 프로스테믹스 저희가 루머와 진실의 시장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어떤 거냐면 공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했다면 예측할 수 있는 영역.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 주였습니다. 8월 3일에 이 회사는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4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0억과 40억이 각 납입이 완료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했었죠. 어떤 거였냐면 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목적이 신규 사업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시설 투자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됐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유추했었다면 자, 40억은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통해서 34억 원의 GMP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나머지 200억은 바로 어제죠. 어제 시간에 타법인 주식 취득에 관련된 내용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잠깐 공시 좀 볼게요. 자, 8월 6일자죠. 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입니다. 발행회사는 OTK CNT. 이 회사는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중점적으로 사업으로 영위하는 이제 법인입니다. 총 양수 금액은요, 170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어제 이제 예측을 했었죠. 200억 정도 되는 금액은 타법인 주식 취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이 좀 됐고, 아마 30억은 이에 따른 어떤 운영 부대 비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수 목적은요, 의약예품 생산 역량 및 신규 제품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정확하게는 FDA, OTC 인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또는 배양액을 제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FDA, OTC 인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양수다. 그럼 줄기세포가 어떤 신약의 어떤 진출과 관련되는 어떤 그림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서 양수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양수 완료일은 8월 7일,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완료에 따라서 아마 또 완료 공시가 오늘 장후 또는 장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스테믹스는 지금 첨생법 관련해서 뭐 8월 28일까지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이슈 기획을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이 프로스테믹스가 170억 규모의 FDA, OTC 인증 확보 목적으로 그렇죠. 취득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제약이나 제약 바이오 쪽의 수출 이와 관련돼서는 뭐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들을 갖춘다는 것은 수출국에 대한 부분을 맞춰준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 관점으로 보면 이미 여기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뭐를 만들어가는 메이킹하는 과정이 아니고 이미 다 확보되어진 그 메이드된 상황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그 예측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죠. 지금 프로스테믹스가 예. 주사업 매출은 줄기세포 배양액을 축출된 화장품 원료 매출이 거의 그렇죠. 대부분인데 예. 이게 거래 상대방이 아이큐어예요. 저희가 항상 분석해드렸던 종목이죠. 예. 아이큐어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예, 예. 치매 패치를 이제 공동으로 그렇죠. 제작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오늘 이제 보도자료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은 예. 아이큐어와 프로스테믹스가 이제 같이 협업, 파트너 관계를 좀 이어가겠다. 이런 이제 예. 로드맵이 좀 발표가 됐고 이런 관점에서는 그럼 줄기세포 배양액이 화장품의 원료 매출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라면 예. FDA, OTC 인증을 확보를 통해서 예. 이 줄기세포 배양액을 가지고 치료제 관점으로 좀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부족이 되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이라면 향후에 어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겠죠. 셀트리온과의 뭐 협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네. 아무래도 이제 작은 회사가 큰 회사하고 무슨 협업을 해서 뭔가를 진행한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작은 회사에서는 이게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프로스테믹스와 셀트리온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지금 셀트리온이 훨씬 큰 회사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다고 예측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러한 공시들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더더군다나 프로스테믹스의 주가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네. 그건 뭐 그것도 역시 당연히 답지가 나와 있는 공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까요? 예,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 그다음에 자바이오엔, 그다음에 강스텐바이오 이런 회사들은 모두 지금 첨생법 관련돼서 줄기세포 여기와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생법의 시행이라는 그런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시장이 자꾸 이쪽으로 관심을 자꾸 불러일으키게끔 하고 있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종목은 코아스템입니다. 네. 코아스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코아스템도 6월 25일 날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잠깐 그때 당시 공시를 보겠습니다. 예. 이 회사가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회차 발행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금액은 이제 410억이었고요. 예. 여기 이제 목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의 어떤 그 투자 목적은요. 예. 뉴로나타 알주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 비용, 그다음에 연구 개발비 목적으로 250억, 그다음에 해외 GMP 설립을 위해서 160억 원에 대한 자금을 조달 계획을 이제 발표했었죠. 총 410억인데 이게 그 다음 날 여기도 마찬가지로 410억에 대해서 이제 전액 납입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4일이죠. 회사는 투자 판단된 관련 경영사항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제인 뉴로나타 알주의 미국 FDA 3상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되면서 임상 3상 시험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좀 한번 지켜봐도 괜찮다. 여기서 대상 질환이 그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루게릭 그렇죠. 환자에 루게릭 적용되는 이 병이었죠. 병이었는데 예, 예. 이게 국내에서도 기술 수출이 일부 이제 이전된 매출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아스템이 지금 루게릭병의 근위축성 칙삭 경화증 예, 예. 완화 신약을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하는데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예. 아무래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첨생법에 관련된 줄기세포 부분으로 같이 좀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관점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떨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첨생법 통과와 관련돼서 사실 솔직히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네. 최근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줄기세포를 하겠다고 난립니다.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네. 줄기세포를 배양한 배양액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겠다. 자, 그때는 또 이게 안티에이징이 붐이었어요. 안티에이징이 바람을 막 타고
올라간 추세였고 그렇죠.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 줄기세포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한테 계속 지금 저한테 저하고 세미나를 같이 한번 가보시자. 그리고 뭐 줄기세포 학회장님을 좀 만나달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야, 이 줄기세포 쪽으로 또 지금 뭐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딱 지금 걸리는 게 뭐냐면 첨생법이에요. 네. 이게 시장은 참 희한하게 그걸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안티에이징 하실 때도 그때 베이비 부머들이 한참 보톡스 필러에 관심이 많았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세대가 보톡스 필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한 단계 보톡스 필러 시장에 한 푹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질 무렵증에 뭐가 툭 튀어나오기 시작했냐. 갑툭튀, 그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바로 안티에이징이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정확하게? 네네. 끝까지 예로 일관하시는군요. 예. 아픈 기억이세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갑자기. 네. 얼마 전 일인데. 예,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 예, 건망증이 좀 심합니다, 제가. 예. 그러면 안티 디멘시아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치매가 약간 건망증이 아닌가 이거요. 그러니까 좀 접목할 수 있는 요소는 좀 많았고, 예. 이 과학자들, 특히 이제 그 바이오 쪽에 계신 그 과학자분들은 예. 사업과 이 과학자가 꾸는 꿈의 이 괴리가 좀 사실 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업상 경험을 해보면 과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기만의 어떤 영역과 예. 이게 비즈니스와 어떤 연계선상에서 보면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는 전 꿈을 크게 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결과가 맞습니다. 나올 수 예.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네. 과학자는요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패는 실패대로 얘기하고 그렇죠. 성공은 성공대로 얘기하고 네. 일부 성공과 일부 실패에 대해서도 진실하면 됩니다. 왜? 그 실패를 다시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거짓으로 가버리면 뭐가 실패인지 뭐가 성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오투자가 이어지고 오투자가 이어지다 보면 그게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공계 박사님들의 가장 큰 덕목은 진실이 아니냐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자, 요 종목은 이렇게 마감을 좀 짓겠습니다. 코아스템 역시 줄기세포와 관련됐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자꾸 줄기세포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첨생법 때문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아스템, 프로스테믹스, 차바이오텍, 그다음에 강스템바이오 모두 줄기세포와 관련돼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죠.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좀 체인지를 했어요. 그렇죠. 예,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출발 주식시장에서 강조를 좀 많이 했던 종목이고 그렇죠. 첫 번째 강조를 했던 이유는 코로나가 가장 살기 좋은 환경 그것이 습하고 차가운 곳인데 네. 그것이 에어컨 아니냐. 그럼 이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고 에어컨을 이런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서울바이오시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죠. 살균 정화까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는 17,600원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급등세가 나왔죠. 네. 22%에 되는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26,6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종목도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였느냐 하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독이에요. 계속 보고 있으면 주가는 흔들거리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그게 그 선까지 간다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의 심리적 부분을 건드리는 건데 흔히들 우리가 이거를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예. 예. 개미털기라고 하죠. 예. 털어낸다는 표현을 써서 개미털기라고 하는데 심적으로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네. 주가가 이래 흔들거리면 진짜 털리듯이 주주주 개인 투자자분들 일단 다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주가는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죠.
그게 이제 딱 지금 서울 바이오시스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서울바이오시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진 거는 7월 3일 31일자죠. 예, 예. 공정 공시 때 나타냈던 어닝 서프라이즈도 한몫을 했다. 뭐였냐면 영업이익률이 직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13.5%가 상승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 5억 3,900만 원이 영업이익이었는데 예, 예. 86억 9,3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이제 집계가 됐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이슈였다. 즉 코로나19 수혜에 따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좀 높아졌다. 이런 시장의 반응이 뭐 오늘도 좀 이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좀 저희가 3분기까지도 계속 지켜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게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한 수혜, 그 수혜로 인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여기서 딱 멈췄으면 이 수혜 부분도 끝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코로나가 멈출 생각이 없어요. 얘기를 해드리죠. 서울 바이오시스가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아직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네. 이게 미국은 7만 명에서 5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웃 국가 일본 역시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을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끝났다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예. 더욱 집계를 하면 할수록 그렇죠.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 넘어가서 예를 들어 하반기로 간다고 치자고요. 네. 이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의 이 구간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받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이 네.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되지 매도 타이밍으로 볼 단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에이스는 여기까지고요. 대한항공이 어닝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깜짝 실적 발표는 맞아요, 사실. 일단 뭐 비교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예, 예. 뭐 1분기 대비해서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한항공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기엔. 그렇죠. 근데 이 시장이 너무 우리도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냐면 2분기에도 더 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는데 했죠. 그렇죠. 이익 전환을 했단 말이죠. 예, 예. 잠깐 비교를 좀 하고 가죠. 1분기 보고서입니다. 대한항공의 올 1분기 보고서인데요. 회사가 이번 1분기 매출액을 2,352억을 이제 기록했고 영업 손실을 났죠. 1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예, 예. 566억의 적자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6,920억 원의 당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1분기 성적표였는데 예, 예.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기 실적은 더욱더 안 좋을 것이다. 심각하면 유동성의 어떤 그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상황까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예. 이 깜짝 실적이에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영업 잠정 실적 공정공시. 어제 있었습니다. 예, 예. 어제 있었죠. 자, 회사가 실적을 냈죠. 자, 영업 이익이 1,484억이 나왔어요. 영업 이익이 1,484억. 이게 누계 기준으로는 918억의 이제 영업 이익이 났고요. 예. 1분기 대비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적 계속 사업 이익률은 역시 적자입니다. 여기 이제 당일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은 전체 우리가 이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자이나 개별 기준으로는 이제 흑자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는 자,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됐다. 예. 그렇죠. 영업이익에 흑자 전환이 됐다. 요 포인트인데 이게 금액이 사실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기 손실은 또 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앵커님? 그렇죠. 그거는 뭐 단기 순손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재무제표상으로 봐도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은 여기에 대한 지금 해석이잖아요. 맞습니다. 해석이
여행객 수의 증가라든가 네. 이런 이제 향후 기대감들이 있는 쪽이면 모르겠는데 화물 수요 증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승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네, 그렇죠. 인건비, 고정비가 좀 감소가 됐을 것이고요. 예, 그거에 따른 어떤 이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물동비 이런 것들이 좀 감소가 됐는데, 예. 즉 노는 비행기를 화물로 돌렸다. 그렇죠. 이런 화물로 취지입니다. 돌린 거죠. 여기서 비효율적인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유휴 비행기를 활용한 화물선을 이제 집중해서 예. 매출과 이익이 났던 구조지,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그 이익률이 확대가 되고 순이익률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다만 시장이 오늘 이런 관심을 좀 집중했던 이 사유는요, 1분기 대비 상황이 더욱더 안 좋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그 예측이 빗나갔던 거죠. 최악으로 봤다가 그렇죠. 그나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천만다행. 선방했네. 그렇죠. 천만다행 이렇게 본 그렇습니다. 거죠. 사실은 설상가상으로 보고 있다가 천만다행이 되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3분기,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과연 존재할까? 저는 기말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다고 볼 겁니다. 그렇죠. 3, 왜냐면- 4분기도 그렇죠. 사실 뭐 여전히 저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LCC 관련된 저가 항공사들은 더욱더 피해가 클 것이고, 예, 예. 화물로 근근히 어떤 매출을 쥐어짜고 이익률을 쥐어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일반 이제 LCC 로코스트 캐리어를 이용할 때의 이제 이용료와 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할 때 이용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비효율적인 이제 여행객 수가 없다 보니 비효율적으로 화물로 돌렸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익이 크게 나는 구조냐.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고 궁여지책에 불과할 뿐이죠. 맞습니다. 예. 투입 원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화물로 발생되는 네. 매출액이 증가돼서 영업의 어떤 그 손실이 이익으로 전환된 것뿐이지, 전체적인 우리가 어떤 그 충당금, 우리가 무급휴직을 주는 이 대한항공 승무원들, 직원들의 어떤 인건비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금 뭐 고정비는 좀 감소되는 요인은 있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이죠. 이런 예. 충당금이 기말에 재무로 반영되는 것들은 고정이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용화될 때 연말에는 좀 더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게 항공주가 제대로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행객 수의 증가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여행객 수요 증가가 결국은 항공주의 다시 재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즉 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사실 항공주의 주가에 가장 많은 변이 요인을 미치는 것이 국제 유가입니다. 네. 근데 요새 항공주 보면 국제 유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지금 국제 유가가 싸든 비싸든 여행객 수가 늘고 그렇죠.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객 매출이 제로죠. 예,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항공사에 원래 또 우리 변영희 대표님 워낙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춰봤을 때도 변영희 대표님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두 번째는 이제 필룩스입니다. 필룩스가 어제죠. 대규모 예, 예.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요. 잠깐 예. 공시를 좀 보겠습니다. 자, 8월 6일자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이 회사가 적은 금액의 유상증자가 아닙니다. 예, 예. 1270억 정도 되겠네요. 예. 자, 1277억, 1280억 정도 예. 되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예. 예, 이거 채무 상환 자금으로 반 이상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채무 상환에 66억 아, 예. 9천. 저기 660억이죠. 예, 660억이죠. 예, 그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에 600억. 604. 예, 604억 정도. 그렇죠. 그리고 기타 자금은 뭐 운영 자금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게 우리가 맹목적인 어떤 일반 공모, 이거는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환금성에 대한 제약을 갖고 온다. 즉 신주가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막대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난 예. 주가 가치의 희석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악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필룩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앵커님? 예? 필룩스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 예. 발행 이후에 대한 어떤 주가 모멘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네. 그 중에서도 반 이상의 금액이 채무 상환 금액으로 나간다.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한 악재입니다. 이게 15% 빠질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예. 더 빠져야 정상입니다. 사실 필룩스의 분기 보고서를 제가 아까 잠깐 검토를 했었는데 예. 이 회사의 지금 그 유동자산, 예.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움직여지는 자산이 약 1,000억이었고요. 예.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유동 부채, 갚아야 될 이 자금이 1,500억 정도 규모예요. 예. 즉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빼면 400억 정도 오히려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상황. 그래서 669억의 채무 상환 자금을 쓰더라도 예. 이게 해결되는 어떤 수치의 부채 비율 감소로 보기는 어려운 이제 실정인데. 그렇죠. 자, 필룩스가 지금 1,280억 정도 되는 막대한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예. 물론 증권 신고서에 대한 수리, 그다음에 검토 이후에 어떤 납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예. 지금 뭐 아직 증권 신고서에 수리가 된 건 아니고 8월 6일 날 제출만 됐고 8월 6일에 증권 신고서가 제출됐습니다. 회사가 일반 공모를 위해서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에서는요 증권 신고서의 제출일로부터 15일 안에 예. 이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예. 효력 발생이 뭐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증권 신고서에 대한 어떤 기지사항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예. 부실 기지 내용이 있는지, 예. 투자 위험이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는지 예.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이제 기재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효력 발생 안내가 나가고 그럼 회사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를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공모자금 조달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간은 아마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예. 신고서의 어떤 수리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필룩스가 갚아야 될 단기 부채가 있다면 유동성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단기간에 이 유상증자의 발행 예정 주식수도 한번 잠깐 보죠. 4,500만 주가 예. 신규로 이제 발행되는데 예. 자 증자 전 발행 주식수의 거의 50%에 해당되는 그렇죠. 수량이 시장에 나온다. 예. 일단은 저는 필룩스에 대해서는 조금 비를 좀 피하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하락이 더 깊어야 되는 상황. 네, 하락이 더 깊어야 되는. 내용 자체도 안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규모 자체도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이후에는 더더욱이 힘든 굉장히 많은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가 돼버린다. 네. 뭐 굳이 이 상황에서 필룩스에 투자할 필요가 저도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실 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아이러니한 전환사채 발행을 좀 해서 자금 조달 좀 할 수 있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였는데 네. 왜 이걸 굳이 결코 적은 네. 금액이 아니죠. 1,280억. 그렇죠. 굳이 왜 이거를 주주들의 목소리로 돌렸는지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가 충분히 전환사채나 네. 이런 부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뭐 그렇죠. 규모 자체는 크니까 완전 다 충당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주주들을 생각하는 즉 주주 존중을 하는 회사였다면 이 결정이 과연 쉬웠을까 이 부분을 한 번쯤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아까 뭐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채무상환자금의 66억, 669억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왜? 회사가 단기간 갚아야 될 어떤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차입금 상환하는 것들은 뭐 관례거든요. 예. 근데 타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서 604억을 또 신규로 좀 모집한다.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했던 겁니다. 예.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단순 유상증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수도 있는 건데 단기에 어떤 환금성 제약을 초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씁쓸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어떤 종목 얘기해 줄 겁니까? 이 종목을 좀 했어야 되는데요.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신라젠 잠깐 한번 보고 할까요? 예. 네. 자, 신라젠 뭐 최근에 뭐 지난번에 저희가 예전에 첫 시간에서도 한번 설명해드렸고 중간에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AS를 해드렸죠. 뭐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하시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언제 살아날 수가 있는 건가, 상장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 이 포인트에서 되게 많은 관심과 불안함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기타 시장 안내가 나왔습니다. 자, 신라젠 기업심사위원회 속개 결정 안내. 자, 속개가 뭐냐면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업을 합니다. 상장 폐지를 갈지, 개선 기간을 줄지,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 볼지 세 가지 포인트인데 답을 못 내렸다. 예. 속개라는 건 어느 일정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가야 되는 이 가이드라인 기일이 있습니다. 이 날짜까지는 여부를 가부를 확정 지어줘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결정 못했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속개를 결정한 건데 나와 있습니다. 8월 6일 기업심사위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자, 속개에서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통상 제가 알기로는 15 영업일 안에, 즉 3주 안에 결정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실질 대응도 한번 해본 이력도 있고 예, 예. 어떤 경험치에서 좀 감히 좀 말씀드려보자면 예. 자, 속개라는 건 조금은 긍정적인 의미다. 예. 전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신라젠이 현재 과거의 어떤 경영진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돼서 지금 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회사가 어떤 자구책,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해서 회사의 어떤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했고요. 자,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있었죠. 이 회사가 지금 잠깐 볼게요. 네, 여기 닫고 보면 자, 2020년 9월 7일 날 오후 2시에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즉 9월 7일까지 이 주주총회에서의 어떤 경영권 변경 여부까지를 한번 보고 검토하겠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데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그렇죠. 확대. 뭐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 경영진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관점보다는 회사의 청산가치, 회사의 순저상가에 그리고 경영진 교체로 인해서 이 회사가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실체적이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충분하게 어필을 했다면 저는 분명히 그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앵커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저도 뭐 신라젠이 개선 기간 부여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당장 지금 어떤 증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조금은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회사 내부적인 부분의 문제, 네. 즉 내부 통제 미미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보여요. 그렇죠.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없고, 맞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 줄 수 없으니 지금 이 액션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대다수 개인 주주들의 피해를 감안해 본다면 이걸 속개해서 저는 이게 회사의 대표자의 개인적인 일탈의 내용으로 압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그걸 굳이 회사까지 영향을 미쳐서 개인 주주들의 피해를 끼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증선이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마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루머와 진실의 시장 여기까지입니다.